지난 9월 3일이죠. 9월 3일에 중국 북경에서 베이징에서 세계에서 모든 관심을 모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관심 가지신 분들은 신문,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왜곡에 관심을 많이 가지냐면 우리 지금 세계 인류 가운데 한 3분의 1쯤은 모든 수준, 교육 수준, 정치 뭐 이게 많이 후진 국가들입니다. 인구의 한 3분의 1은 후진 국가인데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인도하고 아프리카하고 거기가 있는데, 그나마 앞으로도 한 7, 80, 거의 한 100년 지나면 우리 비슷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후진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중국하고 구라파 유럽에서는 옛날 이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런 나라가 이제 문화가 올라갔다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그 이제 세계 문화에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올라가는가 하는데 러시아가 아마 올라갈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불행하게 러시아가 그때 공산국가가 됐어요. 공산국가가 되게 되면 이제 사상의 자유가 없고 인문학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성장을 못해요. 사상적으로 성장을 못하니까 러시아는 후진 국가가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러시아는 대단히 선진 국가가 될 줄 알았다가 못 되니까 그래도 우리보다야 낫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해방됐을 때 내가 평양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공산군들이 이제 진주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나도 깜짝 놀란 게 민관이 그 러시아 군인들이 와서 우리 북한에 대해서 뭐라는 거하니 소도 가져가고 말이죠. 뭐 이렇게 기계시설도 떼가고 자꾸 그런데 1년에 소를 몇 마리씩 보내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북한에서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소를 보내게 되면 농사를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는 농사 짓기 위해서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 대신 닭을 주마. 닭은 이제 소 한 마리에 닭 몇 마리씩 해서 주겠다. 그래서 닭을 줬어요. 근데 그 닭을 받으러 온 러시아의 장교 대위인데, 내가 그때 좀 그 군의 홍기주 군수님이 거기에 계셔서 이제 좀 같이 좀 도와주고 그러던 때인데, 그 대위 장군이 오더니 소 3마리에 해당하는 닭을 달라고 말이죠. 근데 그 3마리에 닭 몇 마리씩 계산하게 되는데 그 계산을 못해요. 그 대위까지 되는 사람 계산을 못해요. 내가 그걸 보고서 하도 한심스러워서 말이죠. 그 사무실에 급사가 있었거든요. 그 급사 보고서 야, 너 저 흑판에다가 소 몇 마리면 닭 몇 마리인지 좀 계산해라 말이죠. 그러니까 급사회가 나와서 소 한 마리에 몇 마리인데 3마리면 얼마고 계산 쭉 하니까 그 대위가 보고서 깜짝 놀래요. 저거 어린애인데 저거 다 계산할 줄 안다 그래요. 그렇게 그래요. 그리고 시계를 가져본 길이 없어요. 손목시계를 말이죠. 그래서 그 러시아 군인들이 시계 찬 사람만 보면 총 갖다 대고 풀어서 가져가서 어떤 군인들은 시계 3개씩 차고 다녀요. 그래요. 그걸 보고서요, 왜 저렇게 교육 수준이 낮은가 하고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러시아 군인들이 그때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머리를 빡빡 깎은 건 민관이 세계에서
교도소,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머리 깎아요. 일반 사람들은 안 깎고 말이죠. 감옥에 있는 사람만 머리 깎았는데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군에 소집돼 가지고 나왔으니까 말이죠. 교육 수준도 낮고, 예, 그래요. 근데 이제 그래도 지금은 좀 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이제 일본의 정치가들이 후르초프도 만나보고 뭐 쭉 그랬는데 올라가는 거 없다고 말이죠. 마찬가지라고 말이죠. 내 큰딸이 좀 일찍 러시아를 가봤어요. 갔다 와서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갔다 왔는데 나도 다 세계 다 다녀보고 러시아만 못 가봤는데 한 번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더냐 그랬더니 가지 말라고 그래요. 가지 말라고. 그 생각보다도 후진 국가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내 딸이 뭐라 하는 거 아니? 우리 서울에 말하게 되면 제일 고급 호텔이죠. 별 5개 있는 호텔인데 그런 호텔에 가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셋인데 하나는 고장나서 못 올라가고 둘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갔다가 오고 말았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세계에서 좀 아주 역의 3분의 1 아니지만은 이 3분의 1 차지하고 그 러시아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차지했거든요. 그 모임이 이제 지난 9월 3일에 북경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또 선진 국가니까요. 유럽이나 뭐 미국, 캐나다고 우리도 이제 그 가운데 들었으니까 여기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서도 물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북경에서 9월 3일에 쭉 행사를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좀 관심이 있어서 텔레비전사를 봤는데요. 제일 실망한 게 민구안이 아이고 저 사회는 지도자가 없구나 말이야. 지도자가 없구나. 예를 들어 말하면 푸틴이 어떤 사람인가 책도 안 읽은 사람이고요. 인문학도 공부하는 사람이고요. 그저 그 정보원으로 있다가 말이죠. 실권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자탄 같은 무기를 가지고 군대가 크게 되면 세계를 점령할 수 있다. 그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나도 좀 이상해서 말이죠.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왜 저렇게 사상이 없는가 그랬는데 누가 나보고 그래요. 스탈린 때부터 지금까지 러시아의 지도자들 가운데 푸틴까지도 포함해서 러시아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우린 그래도 대학생쯤 되게 되면요. 난 뭐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 문학을 읽고 뭐 그랬는데 그 러시아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한 사람 있었다고 말이죠. 그게 누구 아니 고르바초프예요. 그러니까 스탈린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지도자들이 쭉 나왔는데 러시아 사람으로서 러시아 문학을 읽은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책임자가 되고서 공산연합, 소련이죠. 소유주연합이라 그 해체시킨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사상이 없어요. 푸틴 저 사람은 아무 사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사상이 있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탄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죽였죠. 그 사람 자기 말 안 듣으면 다 죽이니까 말이죠. 그러죠. 시진핑이 그래요. 등소평 때는 안 그랬는데요. 지금 시진핑 또 사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텔레비전에 쭉 보면 이제 러시아에서는 푸틴하고 중국의 시진핑, 그 다음에 우리 북한의 김정은이 쭉 가는데 그렇게 쭉 걸어오면서 얘기하는 것도 보고 쭉 보면 아무 사상도 없는 사람이로구나. 정권만 가지고 군사력만 가지고 지배하면 된다고 하는 것밖에는 없으니까요. 그 사회는 그만 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게 참 그 문제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 오래전입니다. 이건 소련 때의 일인데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우리 한국 여자 한 분이 아주 그 유명한 성악가가 있었어요. 넬리 리라고 하는 성악가가 있었는데 이 성악가가 아주 유럽의 영국이나 불란서
그 성악가보다도 훌륭하니까 말이죠. 유럽에서 이제 초청을 해요. 파리 오페라에서 와달라든지 또 무슨 이제 백림 오페라에 와서 노래 불러달라고 오면 그 여자가 올 때 민구안이 예를 들어 말하면 한 번 갔다 오는데 10,000불을 계약하고 와요. 그 10,000불을 계약하고서 러시아에서 거기 가게 되면 정부에 가서 뭐라는 거 아니 내가 10,000불에 계약하고 갔다 온다 하게 되면 그 70%는 나라에서 받아요. 노래는 이 사람이 가서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받는 그 이제 보수 가운데 70%는 나라가 받고 30%만 그 사람이 가져요. 그러니까 전부 나가서 돈 벌어 와서는 나라에 다 갖다 바치고 그 몇 프로밖에는 못 가져요. 그런데 그 넬리리가 왔다가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 사람이 국적이니까 말이죠. 와서 우리 연세대학교 교수로 한 1년 있다가 숙명여자대학의 교수로 가서 이제 후에 봉사했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자기는 러시아에 있을 때 파리에도 가고 런던도 가고 몇 번 갔는데 거기 갔다 오게 되면 옷을 한 벌 못 입었다고 말이죠. 왜? 다 나라에 바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 군대들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360명인가 400명 가까이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 가서 돈 받고 오는데 그 돈을 그 본인이 못 가져요. 그 가정에서 못 가져요. 그 민구안이 그 전부 나라가 받아 가지는 게. 그러니까 그날 이번에 그쭉 보면서 참 우리 북한 동포들이 너무 어렵다 말이죠. 저렇게 인간 대우를 못 받는다. 그 지도자가 없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요. 시즌비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 개방 연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쭉 이제 들어보았는데 다 이제 번역에 들어왔는데 보면 들을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 나라는 더 성장 못하겠다 말이죠. 그 사람들이 제일 잘할 거리가 뭔고 하니 군대 행진하는 거거든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행진하는 것 쭉 보면요. 그 많은 군인들이 몇 달 동안 훈련해가지고 꼭 같아요. 인간 로봇이에요. 인간 로봇이에요. 그래서 난 그걸 보면서 저 젊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없어요. 내 꿈을 가진 게 없고 그저 그 정부의 노예가 되었어요. 북한이 그래요. 그런데 러시아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그 나라는 더 성장을 못하게 됐단 말이죠. 그 지도자가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는가 말이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는가. 우리나라는 그 상황은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상황은 벗어났어요. 그 벗어나는 동안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독재 정권이 넘어섰고요. 박정희 대통령 때 군사정권에서 다 실패했는데 우리는 경제를 그때 살렸기 때문에 경제를 살려가지고서 경제도 올라오고요. 또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쭉 살리고 전쟁이 겪고 나니까 정치적으로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 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모든 후진국가 또 신생국가 새로 태어나는데 공산주의는 전부 신생국가입니다. 200년 전에는 없었거든요. 그 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공산국가와 후진국가는 전부 독재 때문에 무너져서 성장을 못하고 군사정권 때문에 무너져서 성공을 못하는데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 때 자유민주주의를 택했고 박정희 대통령 때 민관이 자유시장 경제를 택해서 경제도 살렸어요. 그래서 그 언제쯤이 계기가 되는가?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를 얘기할 때는 세계가 한국을 민관이 이전 선진국가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건 이제 권력국가가 아니고요. 군사국가도 아니고 독재국가도 아니고 이전 법치국가가 됐다. 대한민국은 이전 세계 어디 가도
자랑스럽고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됐다 말이야. 경제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가지고 올라오게 되고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모르니까 그렇죠. 음악 분야하고 말이죠. 영화 분야하고요. 젊은 사람들의 그 예능 분야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데 올라갔습니다. 하고 지금 미술 분야가 지금 세계에 또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게 민구안이 우리 서울에서 미술 전람회 하는데 말이죠. 거기에 나오는 물건들 쭉 보게 되면 유럽에서도 어떤 나라는 가지고 있고 못 가진 나라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좀 여행을 많이 하는데요. 뉴질랜드에도 가보고요. 호주에도 가보고요. 남아메리카에도 가봅니다. 거기서 가게 되면 박물관이 있고 미술관이 있거든요. 그래 유럽에 가게 되면 이탈리아 가든지 스페인 가든지 영국 어디 가든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 찾아가는 거 아니 박물관 찾아가 보고요. 미술관 찾아봅니다. 근데 오스트리아, 호주, 뉴질랜드, 남미 같은 나라에 가보면 가지를 않아요. 왜요?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뉴질랜드에 가서 그래도 좀 있겠지 하고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호주에도 가보면 그 오페라 하우스 하나밖에는 볼 게 없어요. 우리 서울에서는요, 호주에서 오페라 하우스에서 연주하는 것 같은 세계적 연주회가 2번쯤, 3번쯤 있으면 호주는 끝나는데, 우리 이번 가을에도 이제 10번 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 분야는 올라가고요. 예술 분야도 올라가고요. 근데 왜 정치나 경제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정치가 못 올라가는가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역시 지도자가 없다 말이에요. 이 지도자 가지고서는 더 올라가지 못하겠다.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은 정치를 아는 분이니까 말이죠. 자유민주주의를 이끌어주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에서 성공해 줘서 올라오고 김영삼 대통령쯤 돼서는 이제는 법치국가로 세계 수준에 올라왔는데 더 올라가지 못해요. 김대중 대통령까지는 그대로 갔어요. 그 다음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와서는 사회 혼란만 심하게 됐어요. 내가 이제 세월을 이렇게 반성해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고 이민학도 가야지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안 됐다. 이민학도 가야겠다 하는 때가 2번이세요. 한 번 언젠가 하니 전두환 대통령이 신군부를 가지고 나타나니까요. 안 되겠다 말이죠. 이민학도 가야지 희망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괜찮았는데 YS 때까지 좋고 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까지는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애국심이 있는 대통령들이 때문에 올라갔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내려오는데 노무현 대통령 되니까 너무 사회가 혼란하니까요. 이젠 이민이라도 가야겠다고 말이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 이제 우리 MB죠. 그 대통령 때는 뭐 인구안이 그래도 경제 유지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만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더 내려오고요. 지금도 더 내려가지 않을까 하고 있으니까 이제 더 올라갈 희망이 없는 것 같다 말이죠. 왜 그러냐? 역시 지도자가 없다 말이야. 예, 이 지도자 가지고는 안 되겠다 말이죠. 그게 지금 우리 큰 병이에요. 이제 그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나와가지고서 한국을 다시 살려줘야겠는데, 좀 미안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국회에서 싸우는 거 가만 보게 되면 저런 군사정권 때도 안 했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독재정부 때도 저런 건 안 했는데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지도자들 가지고서는 안 되겠단 말이죠. 그럼 지도자가 왜 없는가? 우리 이제 그런 걱정도 하거든요. 근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것도 원인, 시계도 원인입니다만 이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특별한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이 있으면요. 그 국민의 10분지 3은
지도층이 돼야 돼요. 10분지 3은 지도층이 되고요. 또 그 중간에 50%쯤은 중산층이 돼야 돼요. 경제 중산층이 되고요. 이제 그 밑에 한 20%는 좀 모범층이라고 그래요. 그건 이제 좀 떨어진 사회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나오려고 하게 되면 그 국민의 절대 많은 사람이 중산층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중산층은 되고 있는데 그 위에 지도층이 없어요. 그 중산층에서 올바로 키워지면 그 사람들이 지도층으로 갖다 내려오고 또 그 사람들이 지도층으로 갖다 내려오고 그래서 지도층이 생겼는데 그와 지도층이 없어요. 근데 왜 지도층이 없으니까 지도자가 없어요.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뭐 북한은 많을 것도 그런데 왜 지도층이 없는가 하고 가만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교육을 잘못했다. 예. 다 경제도 올라가고 정치도 올라가는데 교육이 잘못돼 가지고 더 올라갈 수가 이제 없게 됐다 말이죠. 교육이 잘못됐다. 그럼 교육이 잘못됐다 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국민교육, 그 다음에 대학교육이 다 잘 돼야겠는데 초등학교 때부터도 잘못되고요. 대학교육도 잘못되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잘못됐는가 하는 생각을 쭉 해보는데요. 우리 기성세대들, 뭐 저까지도 포함하고 여러분 다 포함해서 민구아니. 가장 소중한 게 민구아니 사람은 학교 교육이 교육 전부가 아니에요. 학교 교육은 국민 성장의 기초 교육이고 그 다음 학교 교육은 고등학교 과정 끝나고요. 대학 교육에서부터는 사회 교육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이 들었다고 해서 교육이 끊어지게 되면 더 성장을 못해요. 그저 나 같은 사람 보고 가만 물어보면 민구아니 어렸을 때는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고 젊었을 때에는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하면서 자라고 교육을 하면서 교육을 받게 되니까 자라고 나이 들어가지고서는 민구아니 내가 사회에 좀 모범을 보여주고 사회 사람과 더불어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육이 일생을 통해서 돼야겠는데 우리는 지금 제일 큰 폐단이 민구아니 학교 교육에만 의존해요. 학교 교육에만 의존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우리 덴마크도 비슷한 게 이제 독일인데요. 덴마크는 왜 교육으로 성공했는가 하면 덴마크는 대학 교육까지도 전부 무상이에요. 등록금이 없어요. 독일도 그래요. 나라가 키워주니까요. 그래요. 근데 독일이나 이제 덴마크 같은 데 가게 되면 등고하니 고등학교까지는 다 물론 졸업하고요. 대학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 이 다음에 나는 의사가 되겠다. 이 다음에 나는 교수가 되겠다. 이 다음에 나는 무슨 변호사, 법관이 되겠다. 이런 전문직을 가지는 사람은 대학에 가요. 그 전문직을 안 가지는 사람은 그 힘든 공부 뭐 해서 내가 고생할 필요 없으니까 대학을 안 가요. 그 대신 나라에서 뭐 있는 거 아니 지역사회 학교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 지역사회 학교는 뭐인 거 아니 1년에 8달을 해요. 9달 해요. 9달 하는데 거기 가면 뭐든지 배워요. 돼지 치는 것도 가서 배울 수 있고요. 목공도 가서 배울 수 있고요. 문학도 공부할 수 있고요. 철학도 공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하는가? 늙을 때까지 해요. 1년에 9개월 동안 쭉 열어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덴마크이 왜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가만 보게 되면 이거 아니 평생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예. 우리는 그게 없고 학교 교육이 전부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성장을 안 해요. 제가 지금 살아온 동안에 아주 평범한 일이지만은 모든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겠다 하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건 뭔가 내가 내 인생을 아주 소중히 여겨서 평생 동안 내가 나를 키워가는 거, 그게 교육이에요. 내가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키워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해요. 제가 연세대학교 가고서 얼마 안 됐을 때니까요. 아주 젊었을 때입니다. 그때 내가 방송에 많이 안 나가고요. 기독교, 그때는 방송국이 셋밖에 없으니까요. 기독교 방송국에 좀 많이 나갔더랬어요. 아마 그때 내 방송을 들었던 젊은이에요. 집은 이제 인천 부근이고요. 농촌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그때 중고등학교 가는 게 좀 어려웠거든요.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나 찾아온 사람이 한 사람이 이제 왔는데 이름은 잊어버렸고요. 성은 선우구예요. 저는 이름도 아는데 전 잊어버렸습니다. 선우구인데 한 번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와서 나보고 하는 얘기가 민구하니 선생님 저는 인천 부근 농촌에서 자랐는데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가려고 했는데 집이 가난하고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때 이제 돈 안 들고 공부하는 게 민구하니 사범학교입니다. 사범학교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학생만 되게 되면 5년 동안 쭉 공부해가지고는 초등학교 교사가 됩니다. 그때는 좀 미안합니다만은 사범학교 갔다 하게 되면 아주 수제입니다. 누구 사범학교 갔다 하면 공짜로 공부하고 초등학교 선생 되니까 나라 돈으로 공부하게 되거든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수한 사람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연구하니 초등학교 졸업하고서 중고등학교 등록금이 없으니까 사범학교 갔어요. 그 사범학교를 졸업하니까 초등학교 선생이 됐거든요. 선생이 돼서 5, 6년 동안 쭉 지나고 보니까 자기 친구들은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요. 다 뭐 자기 원하는 길 가고 있는데 나만 초등학교 선생으로 평생을 사나 그렇게 열등감이 생겼습니다. 기껏 해야 민구하니 초등학교 교감점 되고 잘 되면 교장까지 되면 그걸로 끝나는데 자기 친구들 대학 나온 친구들 보니까 다 뭐 장관도 되고 뭐 여러 분야에 성공하는데 내가 사범학교 나온 건 잘한 줄 알았는데 요거 한 길밖에 없으니까 내 인생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다. 그 나 찾아올 목적을 미구하니 이제 다시 대학 갈 수도 없고 직업을 바꿔서 사업을 하든지 뭐 다른 일 해야겠다 하는 고민이 자꾸 생기는데 이 다음에 50, 60이 돼서 초등학교 선생 끝나고 나면 내 인생이 너무 좀 불쌍함이 자기 말대로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나보고 하는 말이 뭐구하니 저 같은 사람은 선생님 방송에서 좀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내가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다 듣고서 내가 이분에게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해야겠다 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나도 초등학교 선생 했다고 말이야. 초등학교 선생을 가만히 있어보니까 그래도 사회에 나가게 되면 중고등학교 선생만큼은 지식도 올라가고 뭐 내 인생도 올라가야지 초등학교 선생으로 끝나는 건 안 되겠다 말이죠. 그래서 대학 공부를 하고 중고등학교 선생이 됐다고 말이죠. 근데 나는 잘한 걸로 알았다고. 잘한 걸로 알았는데 내가 교육자로서 가만 살고 보니까 초등학교 교육은 국민 절대 교육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초등학교 교육 학자가 없다고. 선생을 많이 있는데 초등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고 말이죠. 내가 그분 보고 뭐라 했는 거 아니? 내가 부산 피라든가 했을 때 중앙학교 교감으로 있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교육 사설단이 왔다고. 그 사설단이 5사람이 왔는데 거기에 2사람은 미국에서 유명한 초등학교 교육학자입니다. 국민교육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 사람이 우리 한국 교육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분 보고 뭐라 했는 거 안에 내가 선생님이라고 하게 되면 직업 바꾸지 않겠다고. 초등학교 교사를 그냥 있겠다고. 그리고 이 다음에 내가 50쯤 되게 되면 한국에서 최초로 초등학교 교육학자가 되겠다고. 초등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대학에 가서 문제가 되고 교육부에 가도 문제가 되니까 초등학교 교육을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학자가 되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직업 바꾸지 않고 그 방향을 택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 생각해 보더니 나보고 민구환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 나도 좀 말하기가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쉽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서붕학교 때 영어 배우지 않았냐고. 영어를 잘하라고 말이죠. 잘하면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독일에서는 또 유럽에서는 초등학교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 거기에 전문가가 있어서 교육을 살려준 거니까 한번 그 분야로 가보라고 말이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생각해 보겠다고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뭐 나도 다 잊어버렸죠. 다 잊어버리고 쭉 있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연세대학교 있을 때 나한테 편지가 한 장 왔어요. 편지가 어디서 왔는 거 아니 필리핀 마닐라에서 왔어요. 그 마닐라에서 왔는데 서누구라고 하는 건 있는데 한국 사람이 필리핀 가서 나한테 왜 편지를 했을까 이상하다 말이죠. 뜯어보니까 그때 나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한국 교육계 초등학교 교육을 위해서 한번 공로자가 되고 거기서 개척자가 돼야겠다 말이야. 바꿨어요. 그래서 그 편지 내보니까 민구환이 제가 이번에 우리 한국 교육계를 대표해서 국제 교육학자대회에 왔습니다. 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선생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육을 대표해서 필리핀까지 왔다 하는 생각하니까 고마운 생각이 들어서 이제 편지 드립니다. 그래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신문이나 교육계 이제 글을 보게 되면 민구환이 한국 초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아주 공로자가 됐어요. 이제는 아마 나이 많으니까 세상 떠나까지 보면 서누구 하게 되면 아, 그 사람이로구나, 그분이로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 사람을 가만 보면서 민구환이 사람은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고 교육을 하면서 자라고 또 교육을 하면서 또 내가 받게 되고 말이죠. 그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난 사회교육을 하면서 또 내가 자랍니다. 교육을 안 하면 자라지 못하는데 내가 교육을 하니까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분과 우리 함께 생각하는 게 민구환이 우리는 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모범 보일 수도 그런데요. 민구환이 교육은 평생 동안 나 자신을 키워가는 겁니다. 언제나 키워갑니다. 제가 좀 이따만큼 이제 그래서 쉽게 우스운 얘기 하는데 저는 이제 일기를 이제 씁니다. 쓰면 오늘 저녁에 일기를 쓰기 위해서 재작년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았나 봅니다. 작년 오늘은 내가 무엇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보면 이따만큼 무슨 생각이 나는 거 아니? 아이고 작년에 내가 참 잘못했구나 말이죠. 그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금년 같으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닌데 그럽니다. 그건 무슨 말인 거 아니? 지금도 내가 나 자신을 반성합니다. 성장합니다. 생각해보면 좀 그때는 그게 아닌데 그만 잘못했다고 말이죠. 그건 내가 그만큼 성장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소중히 키워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앙공무원 교육원을 좀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제 국가 공무원들 가운데 과장급 사람들이 이제 전국에서 모이는 분들입니다. 그때 어떻게 정부에서 좀 부탁해서 자주 가는데요. 제가 이제 아주 쉬운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과장으로 계시는데 과장이 끝나고 이제
부장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또 과장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지금 모르지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말하면 A라고 하는 과장이 있는데 A라고 하는 과장은 나라로부터 100을 받습니다. 봉급도 100이고 주어진 일도 100이고 맡은 책임 시간도 100이고 100의 일 하는데 그 A가 과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결과가 80밖에 안 나온다고. 그럼 그 과장이 있는 동안은 나라는 항상 20의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 A는 그렇게 된다고. 그때는 B가 한 과장인데 그 B 과장은 어떤 사람인가? 정부에서 받는 것은 같은 100이라고. 그런데 부지런히 일하기 때문에 결과가 100이라고. 그럼 그 B가 과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다고. 평균이라고. 근데 C라고 하는 과장인데 이 C라고 하는 과장은 나라로부터 가는 건 똑같이 100인데 결과가 120이라고. 그 다음에 과장이 끝나고 부장으로 안 되는지 이제 올라가게 되면 누가 올라가는가? C가 올라간다고. 100에서 120을 냈으니까 C가 올라간다고 말이야. 그 사람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 차관까지 올라간다고 공무원을. 장관은 건 좀 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올라가야 하는데 그 120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나 내가 나 교육시킨 사람이라고. 공부를 자꾸 하는 사람이고 항상 자기를 키우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키워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 얘기를 그저 한 길이 있어요. 한 길이 있는데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국장님들한테 무슨 좀 강의를 하게 됐어요. 국장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 가운데 한 분이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제가 과장 때 선생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때는 그저 그러려니 하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이 서울대학 나왔습니다. 서울대학 나왔는데 우리 서울대학 출신 가운데 유럽이나 미국에 유학을 하고 온 사람하고 유학을 하지 않고 그냥 국내에 있었던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은 많이 알고 지도자가 될 만한 능력이 있고 유학을 못 갔다 온 사람은 안 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난 유학도 못 가는데 어떡할까 하다가 안 되겠다 말이죠. 그래서 솔직히 그래요. 술 마시는 거 끊고요. 담배 끊고요. 공직에 떠나고 공부하고 말이죠. 공부 시작했다고 말이죠. 그 공부가 그래도 올라가게 되니까 점점 올라가서 차관했습니다. 그 얼마 있다가 무슨 전라남도 광주 시장하고요. 도지사하고요. 마지막엔 농수산으로 장관 지났습니다. 장관 지난 다음에도 문구관이 연구소 가지고 또 일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문구관이 유학을 간 자기 친구들한테 유학을 못 갔기 때문에 내가 떨어졌는데 이걸 내가 극복해야겠다. 그래서 다시 극복하는데 자기 말을 문구관이 내가 좀 자극을 줬다는 거야. 사람은 끝까지 자기를 키워야 한다고 말이죠. 내가 나를 키우는 사람은 그만큼 행복하고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떨어진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만은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교육은 받아서 잘하면 주면서도 잘하게 되고요. 인생은 더 사회생활 하면서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럼 난 언제쯤 나 자신을 키웠는가 그런 생각하는데 27살 때입니다. 27살 때 일제시대에 25살까지 살아보니까 나라가 없으면 사람의 모든 걸 잃어버린다 말이죠. 내 나라에 살아야겠다. 그것만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나라가 됐다 말이죠. 내게도 희망이 있고 내 인생도 다시 출발해야겠다.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북한에. 또 불행하게는 제가 그 김일성 장군 초등학교
김일성의 초등학교 선배가 되고요. 그 고향에서 같이 자랐기 때문에 김일성을 좀 일찍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 사람은 철저한 공산주의자고 그것밖에 안 되니까 위험한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그해 해방되는 10월 달에 김성주가 본명인데 김일성으로 올라서는 걸 보고서 안 되겠다 말이죠. 북한은 내 나라가 아니다. 나라다운 나라가 내 나라다 말이죠. 그래서 북한을 그만 탈출해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왔거든요. 와서 이제 제일 처음 직장 가지고 중앙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그때 내 목표는 민구하니 내가 교육자가 됐으니까 내 제자들을 훌륭하게 나보다도 훌륭하게 키워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교사다운 교사가 되야겠다 말이야. 어떤 중고등학교 선생보다도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되야겠다.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대학에 공부하고 있을 때보다도 중학교 교사가 되고서 한 7년 동안 정말 남 모르게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부산 분교 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젊은 선생들 좀 모셔왔습니다. 그 선생 보고 또 내 공부를 하고 하니 선생님 이제 우리 학교에 교사로 오셨는데 교사로 와 있는 동안에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꼭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학문을 해서 학자가 되든가 교육자가 돼가지고서 교육의 사명을 느끼든가 둘 가운데 하나 해야 합니다. 공부도 안 하고 교육자도 안 되고 그저 월급 받고 살다가 50, 60이 돼서 학교 떠나게 되면 인생이 공허해집니다. 내가 헛살았구나 할 테니까 지금 공부를 하시든지 교육자가 되든지 둘 가운데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7년 있는 동안에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면 나는 이제 철학과를 공부했으니까요. 철학은 어떤 대학 교수보다도 내가 지지 않는다 봐요. 왜요? 그건 내 평생의 일인데 말이죠. 철학 공부는 그때 많이 그냥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민구하니 내 인격만큼 사람은 사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암만 노력해도 그 인격만큼밖에는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인격은 옛날같이 종교인들이 돼가지고 수양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인격은 민구하니 나 개인을 위한 인격도 인격이지만은 인간관계에서 성공을 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성공을 못하게 되면 성공 못합니다. 그때 우리 중학교 교수 되시는 인천 김성수 선생님을 제가 모시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이제 나 혼자 생각할 때 말이죠. 도산 선생의 설교와 강연을 내가 17살 때 들었는데 그분의 마지막 강연입니다. 애국심을 배웠습니다. 인천 선생을 모시고 7년 동안에 인격이 뭐다 하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사람은 어디 가든지 자기 인격입니다. 대단한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우리 대통령 가운데 성공하는 대통령이 있고 실패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대통령은 그만큼 인격이 있는 분입니다. 애국심이 있는 분입니다. 실패하는 사람 민구하니 인격이 없으면 자기 성격밖에 없습니다. 성격은 다 이기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 볼 때 대통령 이렇게 쭉 봐서 누구 볼 때 말이죠. 저분은 성공 못할 뿐이다. 왜? 인격이 모자라기 때문에 성격이 망칩니다. 내 성격대로 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격을 키우고 공부하는 걸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끝나고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6.25 전쟁도 끝나고요. 부산 편을 갔다 돌아오니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교육은 중고등학교 학생들 키우는 만큼 제일 행복합니다.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7년 동안 내가 중학교 교사로 있었는데요. 그 7년 동안에 정말 나보다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미국, 캐나다, 우리 한국에서 우수한 교수만도 11명을 키웠습니다. 다 나보다 좋은 교수들입니다. 나는 그만큼 못합니다. 그 11명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걱정은 민구하니 그래도 내 학문 때문에 대학에 갈 수 있으면 가야겠다. 두 번째는 민구하니 중고등학교 선생으로 있는 활동 영역이 너무 좁으니까 말이죠. 좀 넓은 사회 가려면 대학으로 가야겠다. 근데 너무 오래 중고등학교 선생으로 있었고 내 대학 선배들이나 동료들은 교수를 됐는데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중학교에서 한 학기 좀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면서 세 대학에 시간 강사를 맡았습니다. 시간 강사를 맡아서 이제 한 학기가 끝나게 되면 그 대학에서 우리 대학에 전임으로 오라 하면 성공한 거고요. 오랜 학교가 없으면 중학교 교사로 그냥 남기라고 말이죠. 그 세 대학을 했는데 세 대학 끝날 때쯤 되니까 세 대학에서 다 전임 교수 오라고 말이죠. 그 연세대학교를 갔습니다. 그 연세대학교 간 것도 왜 가게 됐냐면 중학교 때 내 제자들이 연세대학교 학생이 됐습니다. 학생이 돼서 강의를 쭉 들어보니까 이 학생들이 뭐 느끼는 거 아니? 우리 중학교 때 김영석 선생님 강의가 우리 지금 교수님들 강의보다도 더 마음에 맞았던 것 같은데 김생 같은 분이 좀 한 번 와서 어떨까 하니까 학정한 데 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선생님을 시간 강사를 한 학기 좀 했으면 어떻겠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요청받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입니다. 그 신과대학 학장을 만났더니 나보고 무슨 강의를 맡을 수 있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글쎄 저는 철학을 전공했으니까 기독교 윤리를 하려면 할 것 같다고 그랬어요. 기독교 윤리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학자의 명관이 지금 연세대학교만이 아니고 신학대학에서 기독교 윤리 강의하는 강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 하는 건데 말이죠. 좀 맡아달라고 말이죠. 그 학기 끝날 때쯤 되니까 백낙순 총장이 사람을 보내서 말이죠. 빨리 좀 학교로 나오라고 말이죠. 그 나갔더니 신과대학 그만두고 철학과로 오라고 말이죠. 그래 갔습니다. 그건 내가 지금 생각해도 민구하니 같은 7년을 보냈지만은 그래도 내 학문을 살리려고 애쓴 거고요. 그리고 전 교회 다니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밖에 못 만나는데 나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여러 분 만나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인격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이제 뭐 영락교 한경직 목사님이라든지 또 기독교 방송국을 통해서 여러 번 했으니까 나도 모르는 동안에 어느 정도 인격이 올라가고 연세대학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하고 좀 관계되는 문제가 되니까 근데요.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한 30여 년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내 학문도 내가 살려갈 수 있게 되고 내 인격도 이제는 교수다운 교수가 될 수 있을 만큼 나 자신을 좀 느끼게 되고 또 제자들을 키운다고 하는 자신도 생기니까 이제는 정말 보람있게 한 30여 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5년쯤 지나니까 회갑이 됐습니다. 근데 회갑이 되니까요. 나는 늙었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데 남들이 자꾸 늙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난 늙는 건요. 제가 늙는 게 아니고요. 남이 늙은 일을 만들어요. 나만 안 늙으면 되는 걸 가지고서 말이죠.
남이 늙었다고 하니까 정말 내가 늙는가 보다. 그래서 늙는 사람이 지금은 아니지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며칠 전에 대학에 나왔을 때는 나보고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하든지 일찍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던 교수들이 해갑이 됐다 하니까 인사가 달라졌어요. 옆에까지 따라와서 건강은 괜찮으시죠? 그러기도 하고요. 요새 뭘로 서일하세요?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공부 다 끝난 걸로 알고 말이죠. 그 해갑이 돼가지고서 이거 사람이 내가 늙는 게 아니고 남의 늙은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늙는구나 말이죠. 안 되겠다 말이죠. 그 65세가 정년이죠. 그래서 5년 동안 정말 이제 5년이라고 정년이니까 말이죠. 열심히 더 일했습니다. 정년이 딱 되고 나니까 이제 내가 느끼게 명구하니 이제 어떡하냐 말이죠. 이제 어떡하냐. 그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이제 사람이 60이 되고 정년이 되면 사회 전체가 변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어디서 느끼는 거 아니 일본서 그랬습니다. 우리보다 한 50년, 한 30년, 5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60이 넘으니까 말이죠. 남자들은 다 직장에서 떠나고 가정으로 돌아왔죠. 아들, 딸들은 다 독립해 나갔죠. 주부님들은 집에서 하는 게 좀 보람없는 일 같죠. 그러니까 사람은 60이 넘으면 사회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때 이제 난 정년 퇴직하고 늙었으니까 할 수 없다 하면 그걸로 인생이 끝납니다. 그 60을 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뭔가하니 이제부터 사회인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앞으로 뭐 하느냐 말이죠. 그걸 먼저 고민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그 고민할 나이가 된 겁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 가만 보니까 말이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60이 넘었지만은 제일 행복하게 80, 90까지 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과거에 하던 일을 연장하는 사람입니다. 60이 될 때까지 하던 일을 연장하는 사람은 행복하고요. 연장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로 끝나니까 말이죠. 될 수 있으면 과거에 하던 일을 연장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난 내 집안에 사회들이 의사들이 있는데 말이죠. 한 의사는 대학 의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65세가 되니까 끝났거든요. 근데 한 의사는 민구안이 개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업을 하니까 정년이 없으니까 75세까지 지금도 아주 행복하게 일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들도 민구안이 65세가 돼서 정년에서 떠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데 학문을 계속하는 사람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민구안이 과거에 내가 하던 일을 그대로 연장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과거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했는데 취미활동을 못했는데 이제 공직이 끝났으니까 취미활동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하는 거예요. 요 얼마 전에 저는 한 20년 전이니까요. 미국에서 아주 큰 화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한 할머니가요. 91세가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젊었을 때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그 그림을 못 그렸습니다. 그러다가 90이 넘어가지고 뭔가니 그림을 내가 좀 그려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의 주제가 전부 뭔가니 오래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그런 것들이 주제가 되지 그림을 그리는데 그렇게 옛날 50년, 60년 사회 모습을 그리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할머니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이 아주 인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되고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뭐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101세에 돌아갔어요. 101세에 돌아갔는데 그 세상 떠날 때까지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나도 우연히 이제
그 뉴스에서 보고서 말이죠. 참 행복했단 말이죠. 그 마지막 11년 동안 그 화가를 일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민관이 과거에 못했던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만 요새 내가 그런 제자들 많이 봅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그 같은 교수였지만 거리 끝나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림이라든지 취미활동에서 성공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몇 해 전입니다. 내가 그때 100세가 넘어 있었으니까 한 3, 4년 전인데요. 내 제자 하나가 63세까지 이제 공직을 있다가 떠나고 나면서 자, 이젠 나도 내 사회에 태어나는데 무슨 취미 활동을 좀 할 수 없을까 하다가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글씨 쭉 공부했는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자기 동창 그 고려대학의 한배우 교수가 같은 반에서 내가 담임했었거든요. 인사드리러 온다 그래 왔는데 그 친구가 와서 키가 아주 작고 그럽니다. 제일 키가 작아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 온 목적은 민구안이 그 키 작은 친구가 이번에 광화문에서 서예 전시회를 하는데 은사님도 좀 와달라고 그래서 아 그랬냐고 말이죠. 간다고 말이죠. 그랬어요. 근데 키가 너무 작고 그래서 좀 고등학생 때 제자는 그게 흠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가만히 있자. 연세가 어떻게 됐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저도 90입니다. 그래요. 한 90 될 때까지 키도 못 크고 뭐 했냐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근데 가보니까요. 역시 그 친구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90이 넘어도 늙었다는 거 없이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취미활동은 꼭 하는 사람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다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민관이 지식을 키우라고 말이죠. 뭐가 공부 시작해라 말이죠. 남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자꾸 배우고 또 공부하고 노력해라 말이죠. 공부해라. 제일 중요한 게 민관이 독서하라 말이죠. 독서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저는 좀 일찍 독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행복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다릅니다. 내가 잘 아는 이제 음악과 성악과의 두 여자 교수님이 있는데 말이죠. 둘이 다 좋은 이제 성악과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제 외국에 나가서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온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외국에 나가지 못하고 그냥 있은 사람입니다. 출신이 경희대학이고요. 외국에 나갔던 사람은 좋은 대학에 나가고 외국에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연히 그 두 여자 성악가가 노래 부르는 걸 들었습니다. 듣고서 내가 생각할 때 민관이 아 저거는 인류대학을 나오고 외국에 나가서까지 공부하고 왔지만은 제자들을 가르치긴 하지만은 성악가로 활동은 못하겠다. 성악가로 활동을 못하겠다. 나는 음악을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가만히 그 찬송을 부르거나 노래를 부르니까 혼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이 피아노를 연주하다든지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들, 전문가들 들어보면요. 혼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저 악보 보고 노래 부르는 사람은 가르칠 수는 있어도요. 끝나요. 근데 두 사람이 뭐 사있는가 했더니 외국에 가서 공부한 사람보다도 국내에서 공부한 그 성악가가 민관이 독서를 많이 했어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민관이 그 사람의 혼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 우리가 긁어보면요. 사람은 이제 겉으로 보고 모릅니다. 내가 대학 예과 때입니다. 대학 예과 때 우리 서양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아주 그 학생들하고 대화가 잘 되고 그랬습니다. 예과 때니까 학부되기 전이죠. 한번 여름방학이 끝났는데 그 선생님이 지난 여름에 끝났는데 여러분 학생 한 50명 되죠. 예과. 여러분 가운데 젊었을 때 음악을 듣고서
눈물 흘려본 사람이 있냐고 말이죠. 있으면 손 들어보라니까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소설이나 문학을 읽어보고서 눈물 흘렸거나 울어본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3사람이세요. 손 들어봐. 나도 손 드는데 2사람은 일본 학생이고 한 사람은 나하고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슨 책 읽어서 울어보았냐 그래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 얘기를 해야겠으니까 레미제라블을 중학교 4학년 때 읽었다고. 그때 2번 눈물을 느꼈는데 한 번은 언젠가 하니 그 주인공이 잔발잔이죠.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니까 세계적으로 다 알던 얘기죠. 잔발잔이 감옥에서 나오니까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 때도 없고 갈 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남의 뭐 초만 밑에 자고 그러다가 어디 가는 거 아니 신부님 만대 갔습니다. 신부님 만대 가서 나 지금 이게 갈 데가 없고 그런데 좀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신부님이 뭐라는 거 아니 쓱 보더니 뭐 하룻밤만이 아니라고 며칠 머물려면 와서 머물라고 말이죠. 그럼 나 일주일만 머물겠다고 말이죠. 그 잘발잘 이제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이렇게 그 좋은 침대에서 쭉 보니까요. 그 촛불들이 있습니다. 촛불들이 몇인데 그게 전부 은촉대입니다. 은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성당에서 가지고 있던 은촉대가 쪽인데 저거 하나만 훔쳐가지고 나가도 내가 한 달은 살 수 있는데 여기서 잠도 깨고 그랬으니까 저놈 하나 훔쳐가지고 나가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작동해가지고 얻은 거 아니 신부님은 이제 혼자 샀으니까 말이죠. 그 촉대를 숨겨가지고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서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파출소 앞을 지나가다가 경찰관이 가만 보니까 말이죠. 저거 은촉대는 저건 교회가 신부님밖에 없는데 이상하다 말이죠. 그 잡았어요. 잡아가지고서 너 이거 왜 그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잘못했습니다. 너 교회에서 훔쳐가지고 나왔구나 말이죠. 그거만 다시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잔발살이 그 경찰하고 가서 이제 그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은촉대를 훔쳐갔는데 잡아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신부님이 쓱 보고 그 잔발살 눈을 쓱 보더니 뭐라는 거 아니 경찰관 보고 하는 말이 뭔가 아니 잘못 생각했다고. 그 내가 죽었다고 말이죠. 우리 같이 자고 가는데 노자도 없고 갈 것도 없고 그래서 나도 줄 게 없으니까 이거락도 가져가라고 내가 준 거니까 내가 준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경찰이 뭔가 아니 미안하다고 왜 그런 얘기를 나보고 안 했느냐고 말이죠. 나는 훔쳐간 줄 알았다고 말이죠. 그게 풀려나거든요. 그 짠발더니 그 신부님을 이렇게 하는 걸 떠나고 볼 때 뭔가니 그 얼굴을 이렇게 가만 보고서 아무 말도 못하고 놓고 가니까 말이죠. 가져가라고 말이죠. 거락도 가져갔으라고 그래요. 그때 그 잔발산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 난 정말 그 눈물 느껴서요. 아, 저거 인간이라구나 말이죠. 저거 신부님이라구나 말이죠. 그리고 이 잔발산이 유능하게 해서 시장도 되고 많이 성공했어요. 성공했는데 불라서 파리에 시민운동이 났을 때요. 시민운동이 났을 때 반정부 운동이 나왔거든요. 그 반정부 운동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뭐고 하니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하철 같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지하철 같은 거기서 이제 폭동을 일으키고 반대하고 그러는데 이 잔발산이 자기가 거기에 끼었어요. 거기가 끼어가지고 이제 그 지하운동 이제 시민운동이죠. 시민 전체 이제 무기를 가지고 총도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고 경찰들은 이제 잡으러 오고 뭐 그럴 때인데 거기에 잔발산이 어떤 거 아니 자벨이라고 하는 형사가 있는데 말이죠. 이 형사가 가만 보니까 저 사람 저거 잔발산 저 사람은 과거가 있는 사람인데 암만 해도 잘못이 있다고요. 그래서 평생
그 잔발자를 잡아서 다시 감옥에 넣는 걸 목적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해보고 과거 어떤 거 알아보고 하면 시장도 되는 때가 있고 많이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저놈이 법인이라고 하는 내가 찾아야겠는데 해서 그 시민활동하는 데까지 따라갔어요. 따라갔다가 어떻게 돼서 이 자업이라고 하는 형사가 잡혔어요. 잡혀서 이게 간첩이라고 말이죠. 경찰에서 보낸 간첩이니까 어떡하냐고 죽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시민전대니까 말이죠. 청산하라고 말이죠. 그래 잔발씨 보니까 자기 잡으러 따라다니는 자업의 형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는 거 아니 여기서 청산하게 되면 총소리가 나고 그래서 좋지 않을 테니까 나한테 맡기라고 내가 끌고 나가서 내가 죽이겠다고 말이야. 청산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당신이 끌고 나가서 청산하라고 말이야. 그래서 그 자기 잡으러 온 형사를 문고하니 끌고 나가요. 나가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내가 당신을 총쏠 수가 없으니까 가라고 말이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공포를 쏴요. 쏘고서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형사가요, 자기를 잃어버려요. 이 사람 잡아 죽이려고 자기가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자기를 끌고 나오더니 하늘을 총을 쏘고서 빨리 가라고 말이죠. 그 형사가 그만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내가 그 책 읽다가 그 장면 보고서 말이죠. 정말 눈물이 났거든요. 아, 저거 인생이라구나 말이죠. 그 신부님한테 받은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도 사랑을 베푸는 거 저거 인간이 사는 길이라구나 말이죠. 이제 그걸 느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눈물 느꼈게 돼. 그래서 내가 우리 선생님 보고서 물어보니까 난 그래서 그 중학교 4학년 때 레미제라블을 읽고서 눈물 느꼈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 한 얘기가 뭔가 하니 나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요. 이 다음에 음악가가 되려고 하면 어렸을 때 음악을 듣고 눈물 느낀 사람이라고. 음악을 듣고서 눈물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작곡도 못하고 연주도 못한다고 말이죠. 그 예술의 공감이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 선생님 하는 얘기가 뭔가 아니 여러분 다 이제 젊은 학생들인데 소설이나 문학작품을 읽고서 눈물을 흘려본 사람하고 흘려보지 못한 사람하고는 평생이 다르다고 말이죠. 평생이 다르다고.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제 쭉 가보니까 아까 내가 두 여선생이 얘기되는데 역시 인간은 자꾸 자기를 키워야 돼요. 그래도 이게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만은 나는 몰랐어요. 우리 50명 된 학생 가운데 소설 읽고서 읽어본 사람은 손든 사람이 3사람인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 난데요. 다른 또 두 학생, 일본 학생이에요. 그런데 두 일본 학생 가운데 한 사람 있는 거 아니 일본의 유명한 캐톨릭 작가인 엔도 시우사쿠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 후보로 몇 번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제가 전부 천주교 안에 있으니까 아마 못했지 않았나. 정말 좋은 작가예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있는 거 아니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키워야 돼요. 제가 키워야 돼요. 그래서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65세 돼서 정년퇴직할 때 다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내가 두 번째 인생입니다. 27살 났을 때 중학교에 가서 7년 동안 내가 날 키웠고 65세에 정년이 돼가지고서 내가 나를 키우는 것이 쭉 갔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요. 65세부터 80세까지는 성장한 것 같아요. 사회에서 일하고 뭐 책도 다 그때 많이 쓰고 말이죠. 강연도 좀 많이 다니고 그 여행도 많이 해보니까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있을 때는 좀 미안한 비운다마는 물고기가 강물에 있어서 강물 밖에 못 나가다가
연세대학교를 떠나서 밖에 나오니까 바다에, 강해안의 바다에. 그러니까 넓어지고요. 세계를 보게 되고요. 많이 달라지대요. 그래서 이만하면 내가 사회를 할 수가 있겠다 말이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 그때부터 이제 80이 넘고 나니까 뭐 인구알이 지금은 안 그럴 사람이 더 많겠지만은 이제 나도 늙었다 말이죠. 80이 넘으니까 이제 늙었다. 그럼 이제는 어떡하지? 지금 있는 상태를 그냥 연장해보자. 90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 친구들 보고서 우리 90까지는 좀 연장해보자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친구들하고 이제 형이 열심히 노력하니까 90까지 다 가대요. 더 올라는 못 가도 하여튼 90까지 갔는데요. 제가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90이 되니까 내 친구들도 다 가고요. 안병 선생은 93세에 가고요. 김태길 선생은 89세 늦게 가고 말이죠. 혼자 남습니다. 그때 내가 내 아내도 먼저 가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적으로도 나 혼자고 친구가 가니까 그렇게 힘들대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제 90이 넘었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그때 내 생각은 이거 이제는 뭐 할 수 없다. 나도 늙었다 말이죠. 이제 나도 늙었다. 그럼 이제는 어떡하지? 주어진 일만 끝나면 내 인생 끝내자. 지금 하는 일이 있으면 그거 끝나면 나도 인생이 끝나니까 주어진 일만 없으면 이제 끝나겠다고. 그리고 애로워해. 근데 난 지금도 이제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얘기할 때요. 고독하다는 건 이길 수 있는데요. 애로운 건 힘들어요. 그거 이상하네요. 내가 41세, 2세 때 미국에 처음 하늘을 가 있었거든요. 교환교수 가 있다가 돌아올 때 이제 유럽으로서 중동, 인도로, 동남아시아로 세계를 한 바퀴 돌아와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우리 어머님이 그때 계시기 때문에 인사드리면서 어머니 1년 동안 제가 모시지 못했는데 건강해 주셔서 고맙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말씀인 거 아니 세계 다 다녀봐도 집에 밖에 올 데가 없었구나 그래요. 그 얘기가 그 우리 어머니 얘기인데 말이야. 세계 다 다녀봐도 집에 밖에 올 데가 없던 그렇다고 봐요. 왜? 어머님이 계시고요.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밖에 갈 데가 없다고 하죠. 그게 내 인생이에요. 근데 90이 넘으니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롭고 말이죠. 혼자고 말이죠. 참 힘들었어요. 그래도 할 수 없이 이제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에는 그냥 일을 계속, 일이 끝나니까 계속 되니까요. 95세쯤 됐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이제는 나는 정신적으로는 늙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몸이 말을 안 듣는다 말이죠. 이젠 난 사람이 늙는 게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맹관이 신체가 늙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똑같아야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엔 정신적으로 늙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성장 못하는 거 늙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늙는 거 있어요. 그 맹관이 나 자신이 이전 내 인생 끝났다 하면 그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자꾸 내 생각에 맹관이 이전 내 인생도 끝나게 됐다 말이죠. 그런데 95세가 되니까 신체가 말을 안 들으니까요. 병원에도 많이 가고 자주 가게 되고 그래요. 근데 97세 때에 다시 한번 좀 생각 바꿨어요. 97세가 됐는데 조선일보에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사회를 위해서 문화적으로 독서나 무슨 저서를 위해서 제일 보람 있는 일 한 사람 10사람을 뽑아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10사람 가운데 나도 어떻게 끼어들었어요. 그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몇 살 됐는가 그래서 보니까 제일 젊은 사람은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 여사.
그 여성 제일 젊고요. 그 다음에 전부 70대까지예요. 80대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97세 거기에 끼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거 내가 괜찮다 말이죠. 네. 내가 괜찮다 말이죠. 뭐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도 사상은 내가 앞섰다. 사상은 내가 앞섰다. 철학을 했고, 기독교를 정신적으로 받아들였고, 그걸 합해가지고서 우리 민족과 국가의 상대를 항상 걱정했으니까, 이게 내 사상을 키우니까, 그래도 이건 내 거다 말이에요. 이건 내 거다. 그래서 제가 97세에 좀 욕심냈습니다. 그래서 난 교회 다니니까 내 욕심이고,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요, 저 금년 같은 해를 10년만 더 일하게 해주세요. 10년만 더 일하게 해주시면 욕심 없겠습니다 말이죠. 그리고 97세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99세가 되니까 이제 사람이 100세 되니까요. 고맙기도 하고요. 이런 뭐다 마지막 인생에 맞게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지금 좀 미안합니다만 누구 만나게 되면 100세까지는 다 사시라고 이제는 다 사시는데 100세 이상 사는 거 좀 생각해 보라고. 좀 생각해. 너무 힘들다고 말이죠. 너무 힘드니까 그건 생각해 보고 가라고 말이죠. 100세가 됐는데 99세에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칼럼을 좀 써달라고 그래서 나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100세가 됐는데 두 신문사에서 칼럼을 써달라면 논설위원도 많이 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말이죠. 좀 부담됐어요. 그런데 그래도 또 부탁받는 해야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칼럼을 쓰기 시작했어요. 칼럼 쓰기 시작했는데 조선일보는 좀 자주 쓰니까 일찍 끝났어요. 일찍 끝났는데 그 내용이 좀 많아지니까요. 책이 2권이 됐어요. 그리고 한 권은 어떻게 중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 중국어로 번역되니까요. 중국 독자가 생긴 셈이죠. 그 내가 생각해도요. 100살 넘어서 내가 쓴 글을 중국 사람들이 읽어주고 있다 하니까요. 야, 그 괜찮다 말이죠. 그 사람이 살아서 그만한 정치적인 선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옛날 쓴 책이 일본어로 번역된 게 있어요. 일본 사람 인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어느 출판사에서 다시 내겠다 그래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썼어요. 그 동아일보는 지금도 계속해요. 지금도 계속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 끝나니까 중앙일보가 나오고 또 부탁해가지고서 마저 칼럼을 좀 계속해서 써달라고. 그래서 이제 바로 어제 조금 다른 사람들 잘 안 쓰는 글을 하나 써봤어요. 그 무슨 그 읽은 분들 읽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대학에 있을 때에 이런 철학 강의를 했다. 그걸 하나 넣어놨어요. 그러면 그 안에 다들 이제 내가 연세대학교 50여 년 있었으니까요.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뭔가 하니 김선생이 철학 교수일 때 무슨 강의 했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색다른 걸 썼더니 말이죠. 내 제자들은 니와 알아요. 제자들은 니와 알아서, 그리고 철학과 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2번, 3번 읽어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다고 말이죠. 그래요. 근데 결론은 뭔가 하니 세계 세 문화권이 있는데요. 하나는 인도예요. 인도는 철학과 종교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과학이 없어요. 과학이 없어요. 그리고 역사가 없어요. 이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영국의 학자들이 전부 인도를 연구하면서 똑같이 한 얘기가 뭔가하니 이상하게 인도에는 역사가 없다고. 역사가 책도 없고 역사가 없다고. 왜? 철학과 종교만 가지고 사니까요.
역사의식이 없어요. 그럼 중국이 또 하나의 문화권인데 중국은 어떻게 되는가? 중국은 역사는 없어요. 과학도 그 역사의 과학도 없는데 뭐 있는 거 아니 도덕과 윤리를 남겨줬어요. 그러니까 인도보다는 좀 더 좋은 사회가 됐죠. 그런데 역사를 아는 나라는 중동 지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그거고요. 이슬람 사람들은 구약과 코란경이 그거예요. 그건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길게 보면 자연을 믿고 자연과 더불어 산 사회는 철학이 남고요. 인간이 인간끼리 사는 사회는 도덕과 윤리가 남고요. 신의 존재와 역사를 보고 산 사람은 거기에 역사의식이 있어요.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역사의식은 누가 있는 거 아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오는데요. 그 역사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몰랐는데 요새는 다 뭐라고 인정하는 거 아니? 동양 사람들은 윤리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시간이 어디서 오는가? 과거에서 와서 현재를 지나서 미래가 없어졌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해요. 동양 사람 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믿는 사람들은 쭉 보면 역사가 그렇잖아요. 시간은 미래로부터 와서 현재를 거쳐서 과거에 가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살고요. 우리 동양 사람은 과거를 위해 사니까요. 역사가 뒤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뭔지 깨닫질 못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 그 짧은 글이지만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닌 내가 사는 곳은 어렸을 때 교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시골의 아낙네들이 빨래를 그 내과에서 하거든요. 일본 경찰이 긴 칼을 차고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 쭉 살피고 나갑니다. 그 빨래하던 아가씨들이 그 아낙네들이 뭐라고 하니 물레바퀴도 돌아가는 법인데 항상 이렇게만 살겠냐 그래요. 거기에 깔려있는 게 뭐고 하니 지금은 나라를 뺏기고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고 사는 것 같지만은 언젠가 우리도 잘 살 수 있을 거다. 나라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역사의식이에요. 그걸 누가 가지는 거 아니?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받아들이는 사회가 근대화를 하고 세계를 이끌어가고 과학을 가지고 살고 거기에 못 미친 사람들이 중국과 같은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살고 그거 내놓고 철학과 현실만 가지고 이상세계만 생각하는 인도가 가장 후진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상하지만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에 인도를 중심 삼는 후진사회, 중국을 생각하는 지금은 중간사회, 그리고 이상적인 세계 근대화를 성공시킨 서구사회에도 그 안에 내가 깔려있는 것도 뭔가 아니 과학과 의식을 가진 사회는 역사를 가진 사회는 근대를 이끌어가고요. 미래를 이끌어가고요. 그 못 가진 사회는 도덕과 윤리 가지고 살고요. 후진 사회는 종교와 철학밖에 없는 사회가 후진 사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쭉 한 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 인생은 내가 키우는 것만큼이다. 나이 들었다고 뭐 생각하거나 남하고 비교할 건 없고요. 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건 내 생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육을 왜 하는가? 저는 어느 정도 좀 교육에서 평생을 사니까 그럽니다만은 바로 어떻게 이상하게 아주 오래전에요. 모든 자녀들에게는 꿈이 있다 하는 교육책을 하나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독자들이 많이 있다가 오래되니까 이제 폐가 안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 도란노 서울에서 그 책을 읽어보고서 이렇게 좋은 책이 없어졌다고 말이죠. 다시 이제 출간하겠다고 그래서 아마 곧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읽어본 사람들이 뭔가 하니 그건 어렸을 때부터 사람은 늙을 때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 과정인데 그 과정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학교 교육이 전부다 하면 그걸로 끝나고 마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은 키워주고 또 교육하는 동안에 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취급한 건 청소년들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는 건 내가 나를 키우는 사람하고 내가 나를 보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일 내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민구안이 다른 건 다 못하더라도 나이 들면서 독서는 해야 돼요. 독서를 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나를 키우지 않아야 돼요. 난 이따 막 우리 국회의원들 싸우는 거 요새 뭐 좀 너무 잘못된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저런 싸움을 할 정도라면 저 사람들도 대학 다녔는데 대학 다녔는데 책이라고 다는 걸 읽었으면 안 그릴 사람들인데 저 지저분한 싸움들을 저렇게 하느냐고 말이죠. 좀 안 돼요. 그래서 지도자가 없다 하는 것보다는요. 나 자신이 지도층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말하면 대학도 나오고 공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 해가지고서 사회부를 일으켰다. 그건 사람이 대학생 나왔다고 하면요. 내가 있잖아요. 대학 나온 사람이 대낮에 술 마시고 운전했다 하게 되면 그 교육이 무엇 때문에 나온 겁니까? 그래서 우리도 좀 자부심 가지고요. 나야 대학까지 나온 사람인데 나야 사회에 이만한 직책까지 맡은 사람인데 내 인격을 내가 버릴 수가 있냐고 말이죠. 내 인생을 내가 소비할 수 없지 않냐고 말이죠. 나 자신을 좀 한번 소중하게 키우자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자기를 가지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을 만들고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지도자가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 출발시키는데 이건 다 우리와 더불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역사도 그런 것 같아요. 가만 내가 보면요. 6.25 전쟁을 일으킨 그 직후에는요. 전쟁 이후에는요. 군부가 제일 올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관계되고 그런 동안에요. 제일 교육을 많이 했어요. 국방부 교육이 제일 많았어요. 그게 씹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얼마 동안은 공무원 교육이 이렇게 많았어요. 아주 많았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교육 남은 건 민관이 기업체들이 교육을 해요. 기업가들은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군부가 내려가고요. 교육부가 내려가는데요. 그런 걸 쭉 보게 되면 교육을 나 스스로가 하고 나누어 가지고 우리 지도층이 생기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때쯤 오니까 이제 한 50년쯤 지나게 되면 세계에서 우리도 자랑스러운 좀 질서국가, 권력국가에서 법치국가, 법치국가에서 질서국가까지 올라가는데 앞으로 50년쯤은 더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도 그 가운데 끼어서 내가 주어진 사회, 주어진 역사적 현실에서 내 책임은 다해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좀 나이 많은 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사회가 희망이라고 봐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왜 그러냐면 나이 많은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보게 되면요. 젊은이들은 자연히 따라와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걸 못 보여주게 되면요. 젊은이들은 보고 잘할 데가 없어요. 함석헌 선생님이 아주 좀 좋은 분이죠. 훌륭한 분이죠. 한번 우리 연세대학교 학생들한테 강연을 왔어요. 그래서 우리 좀 후배 교수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선생님, 저렇게 욕하는 얘기, 책망하는 얘기, 그좀 그만두시죠. 그 자꾸 조금 욕하니까 말이죠. 듣기 좀 민망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욕해도 못 알아듣는 거 점잖게 얘기를 하면 그만두는 게 낫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다가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선생님까지도 욕만 하고 책망만 하면 젊은 사람들이 뭐 보고 자랍니까? 그래도 젊은 사람은 좀 늙어서도 이렇게 살아라는
모범 보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점에서 후배들이,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아, 우리도 공부해야겠다, 배워야겠다, 내가 나를 키워야겠다. 그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늙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난 사회에 대해서 더 큰 교육을 한다고 봐요. 그게 사회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우리 역사를 새로 바꾸는데 동참해서 좀 우리 한 4, 50년쯤에는 우리가 그래도 우리 후배들이 잘 자라줬다. 참 좋은 나라가 되었다 하는 책임을 함께 가지는 새 출발을 했으면 어떨까. 또 이런 시간도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가 됐으면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함께 가지고 좀 행복하게 말이죠. 그 늙어서 보람이 있었다 하는 사람이 보람이 있거든요. 좀 나이 들어서 존경받는 인생을 살도록 좀 앞으로 많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